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짝지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짝지껄 해주세요. 오늘은 왁짝지껄 제가 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수참칭 패널 장성철이고요. 우리나라 정치권의 뒷얘기를 아주 탈탈 털어주실 분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 오늘 진짜 뭐 들을 거예요? 진짜 오늘 제가 이 뒷얘기는 다 알고 왔습니다. 그럼 저기 컷오프한 거 그거 오늘 네, 확실하게? 컷오프 탈락자들의 친구. 네, 좋아요. 네. 그다음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표님 무슨 얘기 하나 들으러 왔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전에 네. 한겨레 공떡보차 후에 네. 맥주집에서 한번 맞아. 술 먹다가 만나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 뵙죠 이러면 너무하시네요.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해. 술 먹고 만나가지고.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원한 단짝 양문석 형님 모셨습니다. 예, 저는 오늘 변희재 대표가 한 이야기를 전해 주려고 왔는데 갑자기 그 변희재가 나와버렸네. 그래서 오늘은 과묵한 방송, 품격 있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방송을 한번 시전해 보이도록 발언권 없어요 오늘 형은. 가만히 있으면 돼. 저랑 예. 둘이 오늘 할 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방송 운영에 방해하는 사람은 적입니다. 네. 윤석열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양무석이 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사랑하는 동생 신인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 아까 우리 변 대표님께서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우리 변 대표님이신데 아까 컷오프 탈락자의 친구라 하셨는데 전 또 컷오프 통과자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컷오프 관련된 친구 특집인데 한쪽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또 뒷이야기를 잘 이렇게 녹여놓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천하람 우리 위원장이 왜 출마하게 됐는지 네. 좀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속속들이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선관위가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할지 몰랐어. 예? 이렇게 유튜버 분들 컷탈락 시킨 거 보고 야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선관위구나라고 근데 생각을 많은 했거든요. 분들이 좀 어제 탈락이 됐더라고요. 대표 그쵸? 쪽부터 해서. 근데 그게 뭐 지지율이랑 상관없이 그냥 쏙쏙 뽑아가지고 컷 시켰더라고요. 맞아요. 예, 왜 탈락- 예, 왜 예. 탈락 시켰어요? 공개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한 중간 순위는 됐던 사람들이 탈락이 됐어요. 신혜식 같은 경우는 국힘 지층에서 한 6위, 5위권 왔다 갔다 했었고 자기만은 당원권에서는 뭐 2, 3위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탈락자 4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유여애하고 김세희, 신혜식, 강신업, 이준석을 까고 다녔던 사람들이야. 다. 그러면은 선관위가 지금 이준석 편든 거예요? 아니 그냥 공통점을 찾는 거야 일단. 두 번째 공통점은 일부러? 뭐냐? 탄핵을 무효시키겠다고 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요 공통점이야. 그 뒤에 있는 배우 정강훈까지 마찬가지야. 그래 이분들 혹시 부정선거까지 얘기하는 아니 부정선거는 황교안이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언론 보다 잘못된 게 황교안이 가장 악랄하게 부정선거 가지고 했던 사람이고 신혜식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자투표 없애 정도이기 때문에 온건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관계가 없어요. 이준석 가는 거와 탄핵 무효했던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거기 당대표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컷오프를 시켰어요. 너희들은 1차 경선에도 붙여주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국민적 신뢰가 부족하고 네. 뭐 이런 걸로 완전히 인격 살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화요일 날 PPT 발표를 하거든요. PPT조차 하지 마. 이런 거죠. 아니, 그게 근데 말이 돼요? 돈 내지 않아요? 돈은 못- 내죠. 못 받죠. 아니 돌려받자. 돌려받아요. 그거는. 돌려받아요? 저는 돌려받고, 예, 왜냐하면 컷탈락이기 때문에 돌려받고요. 처음에 5천만 원 내고 1차 경선 통과하는 분 4천만 원 내가지고 추가로 더 내죠. 추가로 해서 총 9천만 원인데 강신업, 신혜식, 김세희 여기 원고에는 애국 세력이 뭐 와장창 탈락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애국 세력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네. 저하고 가깝다는 또 공통점이 있네. 저하고 수시로도 만나고 있던 사람들이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혹시 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네네. 자유로운 대한민국. 나 발언권 안 준다며. 아예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관위가 컷오프를 시킨다. 이게 얼마나 정치적 폭력이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앙위에서 컷오프를 시키거든요. 중앙위에서 컷오프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중앙위가 무슨 자격으로 컷오프를 시켜 당원들이 시켜야지. 그러면서 전체 당원 투표를 통해서 컷오프의 이 순위를 정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힘당이 선관위가 무슨 자격으로 당 대표 그때 후보와 중앙이 컷오프 무서워서 당대표 못 나갔죠.
최고위원을 못 나갔죠. 최고위원 못 나갔어요. 앞으로 있었죠. 걸릴 게 있어요? 아니 중앙위는 이제 말 그대로 국회의원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 지도단체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역위원장이 이제 중앙위 그 멤버고 그다음에 고문단들이 이제 중앙위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서 상당히 그 비주주고 반란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최고위원회 출마하면 정청래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정청래도 은근히 나오지 마라. 그래서 우리 이제 근데 아니 나는 얘기하지 국힘당이 말고 국힘당이 얼마나 폭력적이냐고. 선관위가 중앙위도 아닌 선관위. 선관위 국힘당 선관위가 얼마나 폭력적이냐.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인데 제가 국민의힘 선관위 한 번만 좀 편을 들자면 편을 들을게요. 저도 이제 보수 패널이기 때문에. 참칭 보수. 가짜 근데 이제 보수들만 이런 거 있는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이번에 그 콕 집어서 이제 탈락시킨 것은 우리 양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원칙은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봐도 저는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극우 유튜버를 좀 하면서 그 지지층들을 상당히 좀 사분을 시키고 굉장히 극단적인, 그러니까 보수 정통성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정도까지 가야 되나는 그런 액션들, 뭐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지명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이런 분들까지 전당대에 들어와서 이 전당대에 같이 치른다는 것이 이 당의 이미지에도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마 그 고민이 좀 있었던 것 변호사. 같아요. 근데 근데 그게- 민영철 원장님은 통과했어요. 그게 그 민영성 다른 게 원장님 기준이 좀 일단은- 공무줄인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컷오프 시키라고 했던 데는 한 명, 김세희. 그분이 제가 그거는 그 얘기한 거예요. 형사 범죄가 뭐 몇십 건, 남을 막 그냥 막 허위 사실 내가지고 형사 범죄가 몇십 건이고 뭐 횡령 많으니까 그건 가능한데 자, 잘 보세요. 신의식을 극우 유튜브로 묶는데 한 명씩 그러면 우리 네, 명씩 따라봅시다. 분해해 봅시다. 신의식이 신의식.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에 사회적 무리 있는 발언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어. 이미지만 극우지 사실은 커였고 네. 범죄 행위가 딱 두 건 있는데 전부 다 보수운동 데모하다가 집시법 아. 위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사람은 제일 억울한 사람인 거고. 아니 그래서 내가 어제 신혜식 씨의 유튜브를 또 찾아봤어. 아. 그랬더니 엄청나게 분노하더라고요. 그렇죠. 쓰기를 그러면 왜 접수하셨어, 이씨? 이것도 진짜 야, 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좀 곱게 얘기하신 거고 네. 강모 후보는 강모.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X 같은 X 같은 새끼들. 당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쨌든 근데 그 이제- 강신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옛날 변호사 때문에 벌금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넘어가고 대부분 금고 이상형 아닙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그리고 강신업 그것도 뭐 사법 기득권세과 싸우다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뭐 날렸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은 김세희고 김세희 씨는 근데 그 본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하도 그냥 뭐- 범죄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그럼 결정하시면 김세희 씨가 좀 잘못했네. 같이 엮이다 보니까 많이 피해를 보신 거. 자, 그럼 우리 강신업부터 얘기해 봅시다. 강진호. 근데 강신업 변호사. 자 어쨌든 그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네. 강시업 들고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언론이 쫙 분석했더니 보면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강신업과 신혜식은 이준석을 쫓아내는데 앞장섰다 그러는데 아니 이준석을 쫓아내서 지금 이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공신대잖아. 전당대회. 그 이준석을 쫓아내는 게 윤석열 정권의 뜻이 아니었나? 이제 와서 이준석 쫓아냈다고 이제 이 분석을 하고 그 누구야 그 김준교 그 친구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서 쫓아냈다는데 자체 핵무장 그거 옛날에 무소리 아니야?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게- 옛날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신원식 뭐 이런 애들 지금 아니가 당내에 지금 언론 분석을 내가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발표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 그 유여회는 뭐 자주 울고 다녔다 그러는데 인형을 들고 아 다니고 울고 다녔다면서 야 말이 안 돼. 그 대부분 윤석열과 연관된 것도 많고 뭐 폭언을 일삼았다 뭐 다 윤석열은 비슷한 거고 그냥 내가 볼 때는 뭔가 지금 저쪽도 지금 제일 억울하게 하는 게 어쨌든 자기들이 이준석 쫓아냈다는 기여한 사람 냈다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 만들어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권을 가져올 기회를 만들었는데 아. 이 사람들 잘라내고 이준석 개파는 또 다 살렸어. 그럼 약간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완전히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준석 문제랑 엮여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제 누구 만났어요? 그 신혜식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해서 뭐래요? 그러니까 진짜 현재까지 열받는 거는 제일 열받는 그거야. 왜 이준석 개판 다 살렸냐.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신혜식 대표하고 신혜식. 제일 억울한 건 일단 거기야 1순위가. 앞으로 이 행보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 정광훈 목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강신업 신혜식을 다 밀어주는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은 2월 14일 날 선거가 있거든. 근데 이게 구형 4년짜리를 받았어요. 정상적이면 구속이니까 미국에서 딜을 치려고 있는데 안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망명. 아, 김기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명을 지금 하느냐. 근데 어제 내가 전해 들은 바로는 김기현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심판하겠다 해서 안철수를 밀려는 거. 그러니까
아니 천하람 밀어주라 그래. 근데 전화하면 너무 안 될 것 지금 같은데. 저쪽은 거기 이준석 무슨- 라인들 지금 열 받았잖아요. 특히 아. 허은하에 대해서 그쪽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들은 뭐 범죄 그 음주운전 2명까지도 다 봐주고 왜 우리만 떨어뜨렸냐 가지고 이준석과는 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는 거는 네. 안철수를 잡기 위해서 이준석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준석 사람들 살려놓고 그리고 이준석이 기분 나빠할 놈들 다 날려버린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니까 있다. 지금 생각하는 게 김기현 만들어야 되는데 천하람 뭐 그리고 이준석계가 나가면은 결국에는 안철수계의 표를 갉아먹을 거다. 그거 플러스 알파하고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뭐 안철수 때에서 양쪽을 똑같이만 때려줘도 네. 그러니까 뭐 김기현 때리잖아요 요즘 당권파도. 네. 근데 안철수도 이제 같은 비중만 때려줘도 사실 안철수가 더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만 해주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이준석이 용서할 수 없는 강시엽이 잘라버렸잖아요 사실. 네. 다 싹 날려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마 그럴 수 이런 있다는 것 거죠. 같은데, 네. 근데 뭐 저는 구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때요? 천하람 후보의 등장이 크게 김기현 후보 쪽에 뭐 피해줄 건 없다. 왜냐면은 김기현 후보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도 자력으로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이거는 안 되는 걸 어떻게? 그것도 미스터리야. 그렇게 다 띄워줬어. 다 뭐 다 날려줘. 다 이게 우쭈쭈 다 했는데도 안 돼. 그게 본인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선 투표라는 이 제도의 상당한 그 액티브한 그 변수. 전 이것이 이제 이번 전대의 가장 큰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문석 위원장님 예. 솔직히 안타깝죠. 아깝죠. 아니 근데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강신업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제 좀 순서대로 갑시다. 순서대로. 유성민 네. 못 나오게 하려고 룰을 바꿔요. 바꾸고. 3대 7에서 이제 10대 빵으로. 네. 결선 투표까지도 되겠죠. 그다음 결선 투표 놓으면서 유성민 아웃 시켰어. 네. 그다음 나경원 나오니까 눌렀어 정말.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경원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결국 나경원을 주저앉혔어.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표들이 이제 안철수로 몰려. 네. 안철수로 몰리니까 이 윤핵관을 공격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그 방해가 되는 방해꾼이고 적이라고 윤석열이 이야기를 해. 그 종북주의자. 처음에는 안철수 좌파라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종북주의자. 그 다음에 또 신영복을 존경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단이라도 안 했을 텐데 이런 말 그대로 그 지존의 그 말투로 개새끼 짓을 한단 말이야. 지존의 말투로. 그런 이제 이런 행태를 이제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저러면 오늘 이제 안철수가 그 잠적을 했어요. 잠적을 했는데 김영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정 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쫄았죠. 원래 토끼는 애들이 맨날 그 국정 구상 요따구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안철수를 그 주저앉힌다 치자. 그럼 이게 다 천하람한테 가 또. 아 근데 이번에는 안 주저앉는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 안철수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 한두 번 속았나요? 그리고 안철수 단일화 말을?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고 손가락을 자른다는 놈이 손가락도 안 자르고 단일화 했잖아. 그건 제가 할 말이 안철수, 없어요. 안철수 그래. 우리 안철수에 대해서 조금 뒤에 얘기하고 이따 화가 많이 당신은 얘기 좀 나니까. 해줘요. 아 잠깐 요 마무리야. 마무리. 나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놓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철수 쳤어. 네. 천하람이 이제 김기현을 이겨. 나는 내 손가락을 자를게. 안철수 다이 되면 천하람이 형이 김기현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손가락이 계속 짧아졌구나. 지금 몇 개 안 남으셔서. 몇 개 안 남았잖아 지금. 손을 안 펴시더라고 아까부터. 그럼 어떻게 그럼 안철수 주저앉는다 그러면 그렇게 천하람한테 전망하세요? 옵니까? 아니 옵니까? 안철수는 언제든지 안철수는 그 럭비 공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 줄 몰라. 그리고 안철수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그 영역이기 때문에 안철수 측근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그냥 그 사기 치는 소리. 네. 그리고 내일의 행동을 보고 모레의 행동을 봐야 안철수가 저 길로 가고 있는구나 하는 안철수 걸음걸이를 봐야지 지가 어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봐봐야 이제 우리는 국민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가 드롭되면 나는 천하람이 먹는다고 봐. 그런데 천하람은 털 게 별로 없어 이제. 아니 천하람이 만약에 대표가 네. 된다 한들 이준석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또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비대위 아니, 다 사퇴한다고. 선거전이 일단 시작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김기현 시킬 것 같은데. 그냥 다 대표 돼도 윤리위원회 또 하나 아니, 해보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양문석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깝지 않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신업, 신혜식, 김세희 막 나와가지고 전당 판을 아주 그냥 혼탁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깝지 않냐? 아니 나는 이제 강신업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변희재가 계속해서 강신업이 당선된다고 했었죠. 당 대표 된다고 진짜요? 했잖아. 그래서
그리고 정말? 그 우리 아니 룰을 야야야 그냥 끝까지 할게. 변희재 팬덤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변희재 대표가 예언해가지고 틀린 게 별로 없잖아요. 윤석열 지난해 12월에 안 무너진 거 빼고요. 이제 이야기를 나 그 얘기 하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 나는 이제 강신업이 그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정말 그 국힘당 이제 제대로 가네. 근데 이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게요. 강신업 되고 네. 김세희 되고 신혜식 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네 누구야 그 유여해. 유예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딱 최고위 하면 얼마나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총선에서 그냥 운동 안 하셔도 이겨요. 운동 안 하셔도 그냥 이기지. 숨만 쉬고 아주 힘들어지는 거지. 그런 형도 당선될 수 있어. 그- 통영에서 심지어 나 그럴 수 있다고 아니 근데 봐. 요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인 게 젊은 지지층들하고 제가 소통을 많이 해보잖아요. 너무 뽑을 후보가 없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막 강신업 뽑자 이런 의견들이 정말 있었어요. 진짜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그게 역선택이라 저는 생각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그러다가 천하람 후보의 등장을 인해서 좀 뭔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주목도 받고 또 이제 개혁 진영의 표들이 좀 많이 이렇게 결집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임세훈 부대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저도 분을 약간 컷팔라시키는 거. 저도 안타까워요? 동화돼서 사실은 이게 변 대표님이랑 같이 요새 방송도 많이 하고 자주 보다 보니까 잠깐, 변 대표님 말에 동화가 좌파예요? 된 거예요. 아니, 뭐, 진보 좌파? 너 보수지나. 보수시죠. 보수. 네. 아니 신혜식 친구인데. 그지. 오케이. 저도 동화돼서 강신업이 정말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뜨는 후보가 강신업이고 진짜요? 그랬어요?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비웃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근데 그거를 강신업 대표가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본인 방송에서 아니 그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했던 사람이 있는데 임세은이라고 있다더라. 걔가 내가 뜨는 후보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신망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본인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게 동화돼서 사람은 잘 올라가겠는데? 4등 안에 들겠는데? 이렇게 동화가 아니라 해명하죠.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네. 국힘 지지층 내에서. 네. 강신업이 5위 했어. 맞아요. 천하람 그것도 4위하고 그렇고. 신혜식이 6위 했어. 근데 이건 지지층이죠. 전광훈이 당원을 10만 명 몰아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은 또 다르다는 거야, 자기들은. 더 높다. 더 높다, 당원은.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강신업이 컷오프 통과되면은 말을 뭐라 그럴까? 이 달변은 아닌데 뭔가 좀 무당이 말하는 스타일로 해서 홀리는 게 있어, 사람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노인 당원들 홀리고 막 하면은 이 토론에서 김기현하고 안철수가 토론 못 하잖아. 천하람 잘하잖아. 천하람하고 맞설 상당히 강신업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그랬을 때 강신업 돌풍이었을 거고 아마 이제 이 최고위원 쪽에서는 또 저 정광훈이 이제 뒤에서 밀고 하면은 엄청난 이른바 보수의 이 친이 쿠데타가 벌어질 뻔 했었는데 그거를 막은 거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신업을. 만약에 얘네들이 바닥이었으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본선 잡고 올라오면 선동 능력은 막강하고 이 친이 유튜버 돌격대들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 당원하고 만만치가 않으니까 위험하니까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과반 승리 내지는 1차에서 이기는 거, 결선 안 가고 내지는 결선에 가서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런 그 후보들을 좀 잘라낸 데에는 김기현 후보가 좀 자기 쪽 지지층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떨어뜨려냈을 수 있다고 봐요. 선관위가 그럼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 좀 도와주는 그렇지. 거죠. 안 구도를 그랬다가는 만들어줬다. 진짜 3등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김기현 근데 후보가 3등 할 수도 있기 진짜로 때문에. 이분들을 안 나가면 이분들 지지했던 분들은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기현 후보에게 몰려요? 아니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도 범 오프라인 정광훈 조직과 온라인의 이 신혜식 그 80만 명입니다 유튜버가 엄청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여기다가 이 만만치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김기현 쪽으로 못 가고 분명한 거죠 신혜식은 김기현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 심판은 이제 아니 어떤 그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해요? 압수수색? 오히려 그런 데는 안 압수수색? 건드리는 것 아닌데 같은데 오히려. 정광훈은 이미 지금 그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갔어 이미. 이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민심인데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통영 내려가가지고 통영은 이제 그 정말 보수의 본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저당 그 국힘당 중에도 이제 내가 편안하게 만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때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았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자, 그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양문석 위원장 얘기에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만세. 그래서 잘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쇼츠로 만들어주세요, 피디님. 그렇게라도 살아남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경원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지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대.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조직들이거든. 네. 근데 나경원을 지지하기로 했대. 그러고 나서 미친 거 아이가? 저게 민주주의가 또라이 뭐 이제 이런 표현들 또라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는 다 안철수로 정리를 했대. 응? 그게 반감표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네들은. 아니 윤석열의 지지율이 사실상 35% 전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 국힘당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70% 가까이 나온단 말이야. 70% 가까이 노는데 35%와 35%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 국힘당을 지지하는 70% 중에 35%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35%는 윤석열을 비토하고 있는 그런 것 그 상황이고, 그리고 지식인일수록 지식인 그 동네에서 유직격일수록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훨씬 큰 거야. 상식적으로 저가 쳐다봐도 쪽팔리거든. 양문석하고 이야기하려니까 망언과 만행에 대해서 양문석이 또닥또닥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거는 정말 좀 그렇지요. 그거는 윤석열이 진짜 잘못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기현이 계속해서 왜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왜? 반윤석열의 정서를 김기윤과 장제원이 다 봤는데 싸가지 없는 장제원에 대한 반감은 훨씬 더 감정적으로 더 커. 그리고 장제원 저 새끼가 미는 새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단 말이야. 그럼 그분들이 장제원에 대한 반감과 윤석열의 반감이 뭉쳐서 김기현은 덮보잡이었잖아. 원래 덮보 4%였어요. 4%. 그러니까 덮보잡이었기 때문에 김기현에 대해서는 내가 기분 좋다, 나쁘다, 편든다, 안 든다라는 평가 기준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장제원과 윤석열의 반감이 뭉쳐지니까 이제 이게 기비지는 거지. 그러면서 안철수로 가는데 나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철수가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천하람이당 대표됩니다. 와. 아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비슷하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 통영 같은 경우는 비슷해?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 당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을 구분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진짜 도라이지. 근데 제가 당대표 맞춰볼게요. 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심플한 건데 심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올린 사람이 김기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건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국민 지지율 35%인데 당 내에서도 저는 절반을 넘기지 못한다고 봐요.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그래요? 당 안에서도. 그렇다면 결선 투표. 예, 그렇다면 결선을 가서 지금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반대하는 여론이 더 50%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김기현 후보는 지금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다. 근데 이번에도 김연경 선수랑 사진 찍고 결례 범하고 사람들이 야 이거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력이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면서 결국은 안철수나 천하람 둘 중에 하나가 올라올 건데, 올라오면 그쪽으로 이제 표는 다 결집할 것 같아요. 그러면 65대 35 싸움이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미 이 대표 결과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전 되게 굉장히 어쨌든 어려워졌다고 김기현은 안 생각해요.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인지 저는 천하람인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결선을 하게 되면. 하여튼 반 김기현. 전 그쪽이 무조건 된다는 데에는 뭐 한 100원이라도 걸겠습니다. 제가. 근데 김세용 김기현- 부대변인. 아니 그래서 김기현이 돼요. 아니 만약에 김기현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안 된다는 다른 거. 사람이 돼요. 네. 그럼 또 끌어내린다니까요. 아 그럼 그때가 얘는 성공이잖아. 재밌잖아. 그건 모르잖아. 임세훈 부대변인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네. 누가 가장 당대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하람 그 위원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됐는데 저는 천하람이 되면 우리 당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네, 민주당에게 개혁적인 뭔가 유리한 당대표는 누굴까요? 저희는 차라리 그냥 김기현이 돼서 김기현이랑- 뻔한 당이다 쟤네들. 강신업 대신에 김기현이다. 강신업이 됐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김기현이 되면 쟤네는 그냥 윤석열 따까리만 하는 애들이구나라는 생기니까 차라리 김기현이 되는 게 낫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네. 분들이 천하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평가가 좋아요. 네. 저도. 네, 평가가. 근데 아직 안 끝난 게 류여하고 정준길이 어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또 갔습니까? 가처분. 이게 나는 이준석 대표 때 가처 신청보다 이놈대까지 더 높아 보여. 법적으로는. 후보 자격을 후보 자격 박탈하는데 근거를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들에게. 살아 돌아온 경우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범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거는? 그러니까 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은 안 그냥 되더라도 이거 뭐 가처분으로 제어할 수 59조인가요? 있죠. 정당법 59조에 뭐 출마의 자유가 있는데 형사도 이제 정당법이나 뭐 선거법으로 걸리고 뭐 강시험에다 건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보다 제일 빨리 들어가는 게 이제 가처분 가처분이 신청인데 빠르죠. 글쎄 이런 전례가 없어. 그러니까 이 컷오프라는 제도를 만든 게 한마디로 이
별 거 없는 놈들을 자르기 위해서 컷오프제를 만들었는데 그럼 별 거 없는 놈들은 여론조사로 잘라내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해보니까 그냥 이거는 아무 이유 없이 해버렸네.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뭐라 얘기할까 난 이 당에서 범죄 얘기하려니까 또 허운하다 걸려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처분 신청할 때 이준석 사례도 봤을 때 충분히 인용되면은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시 그렇죠. 그럼 저 변희재 대표님께 물어보신 게 누가 당대표 될 것 같아요? 이런 다 그냥 다 아니요 나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중단 낼 것 같아. 새로운 학설입니다. 야 스톱 하가지고 이제 다시 다시? 한다. 그냥 대통령이 찍겠다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또 당원 당규 또 바꿉니까? 바로 바꿔서. 아이고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그냥 네. 현재 룰대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탈락자분들 표 그리고 만약 결선까지 가면 결국에는 누가 되나? 아니 근데 아직 탈락자들이 살아올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근데 만약 못 살아남고 못 살아남고. 이제 이 상태로 간다. 이 룰대로 안 바꾸고 현재대로. 아니 그러면은 한 7대 3에서 한 6대 4 정도로 반윤표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반윤표 네. 이구도 그러니까 반윤표 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갈 수가 없죠 이대로. 당원들은 다르지 않아요? 계속 그쪽에서는 아니 당원들 자체가 지금 이 정도 있지 않나? 당원들 자체가. 그건 다르대. 네. 왜냐하면 우리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에게 김기현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최근에 제일 많이 집어넣은 건 정광훈이라는 건 다 인정하는데 8만 명에서 10만 제일 명. 많이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제일 많이 집어넣은 데서 이제 김기현 안 찍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거기는 그냥 정광훈 그쪽이 목사가 김기현,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거기는 오히려 뭐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김기현 떨어뜨리겠다는 선언을 했잖아요, 최 대표가. 그러면은 안철수에게 더 유리하네. 근데 이제 안철수 안철수 못 후보가 나오지. 오늘 또 자맹을 안철수는 한다고 이제 못 하니까. 나오게 또 막아. 그래가지고 안철수에 대해 융단폭격을 막아버리겠지, 했구나. 그냥. 막아버리겠지. 근데 이제 안철수는 잠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정 중단 활동을 지금 잠깐 아니야. 쉰다고. 옛날에 그냥. YS가 이렇게 어디 막 마산 가서 잠적하면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안 잡으러 갈 것 같다니까. 안철수가 어디 그 치과하고 있으면은 그냥 놔두고 갈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오래 있어봤지만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양 위원장님 네? 있었어요 이런 적? 없었습니다. 독재 정권 때는 그냥 지명했잖아요. 네. 근데 YS 민주화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왜 이래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에? 오늘 발언 분량 많으신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핵관들 대통령실 왜 이래요? 근데 알면서 왜 그래? 아니, 잘 몰라. 난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난 오늘 감옥 가고 그 풍격이 본인이 이야기할 거는 근데 우리 당 지금 하나만 국민의힘 전당대 재밌죠. 다들 하나만 웃고 계셔 알려줘. 지금. 아니 왜 그러냐고. 너끼리 싸워. 아니 이거 왜 그러냐고.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고. 아니 궁금해서 그래. 빨리 알려줘. 근데 왜 그래? 이제 그 뭐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끼리 그 이야기를 즐기려고 오늘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들 알려드려야죠. 하고 이제 공감하려고 우리 시청자들 다 알아.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럼 이제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윤석열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기반을 만들려고 검사 판사들 서울대 법대들 이제 집어넣으려고 공천 주려고. 공천을 이제 잡으려고 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너무 급하고 초조한 거야. 맞아. 그리고 진짜 단행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다음 불안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총선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총선을 이길 생각보다는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결사적으로 호위무사들, 홍위병을 만들고자 하는 그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나는 유성민 날리고 권성동 날리고 나경원 날리고 이제 안철수 날리려고 하는데 이 닭대가리들이 나경원을 날리고 나서 안철수 효과를 보면서 뭔가 반성이 안 돼. 그리고 전략적으로 실수했구나. 차라리 나경원과 안철수를 경쟁시켜서 3자 구도로 끌고 가서 막판에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판을 엎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나경원 조지니까 나경원 주저앉아. 안철수 조지니까 안철수 주저앉을 똥말똥 지금 쩔뚝거리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예상을 하지 못했던 카드가 천하람 카드였던 거야. 그렇죠. 이준석을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의 아바타가 탁 나와버렸네. 여기에서 얘들이 지금 회로가 엉키기 시작했는데 이미 출발하면서 압박하고 주먹질하고 욕하는 그 상황에서 천하람이 들어왔단 말이야. 안철수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천하람이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했다. 훅 들어왔다 이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몰라. 일단 안철수 죽이기로 했으니까 죽여? 오다 떨어졌으니까 안철수 죽여. 안철수 죽으면 완전히 게임이 끝나거든. 천하람으로. 그럼 이런 상황을 얘들은 예측도 못하고 상황이 이미
장성철이 이야기한단 말이야. 천하람 나오기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 백운계 정책 본색에서 누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내가 천하람 나오겠네 했더니 아니라고 뺑기를 치고 벨지라를 다 했어. 그리고 나서 결국 천하람 나왔어. 친일파, 근데 뺑기. 이 친일파. 부분을 예측을 못했는데 가장 저들이 바보 같은 정치를 하는 게 저거가 죽이기로 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그리고 나서 천하람과 안철수를 세게 붙이면서 그 김기현하고 3자 구도로 해갖고 1, 2등을 김기현을 올려야 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택도한 윤상현이 뜬다? 조경태가 뜬다? 진짜로?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1등 천하람, 2등 김기현, 3등의 윤상현과 조경태의 이 표들이 결집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자꾸 근데 양 위원장님 사회자 심기를 건들면 예. 진짜 저도 신경질 나면 조민 얘기하고 김성태 얘기한다. 글로도 아이템 넘어간다. 나는 그래서 시간 이걸로 어떻게 하실래요?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이걸로 했었잖아. 끌죠. 신대변인님 건으로. 천하람 변호사 네. 언제 결심했고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데 우선 저는 안철수와 김기현 후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안철수 주저앉지 않더라도 전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이번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천하람 후보가 뭐 다른 조사는 지금 3등으로 나온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등 정도로 봐야 되는데 너무 김기현과 안철수 후보가 너무 세게 지금 서로를 거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준으로 붙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야, 둘 다 아니다. 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겠다. 그 결론은 동의를 하는데 네. 세게 붙었어가 아니고 너무 질떨어진 두 애가 붙으니까 예, 동의합니다. 최소한의 그 국민적 그 눈높이는 네. 천하람 정도까지는 예. 돼.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왜 결심했을까를 저는 본다면은 안철수 김기현의 이 정말 진흙탕 싸움 그러니까 말씀하신 수준이 너무 안 되는 싸움을 진흙탕 개싸움. 예, 뭐, 이전 뭐. 투구를 조국 얘기한다. 예. 진짜? 예, 그래서 조국 전 어쨌든 장관이요. 그 싸움을 표현을 정확하게 예, 그 싸움을 저희 같이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안철수와 김기현은 누가 돼도 이건 당이 망하는 꼴로 간다. 그 절박함.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지금 한 자리 숫자 나왔는데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한 7%짜리도 있고 9%짜리도 있고 막 그 한 자릿수인데 전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요. 이미 출마 선언만 하고 그렇지. 기사만 나간 상태에서 그 메시지 많이 던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 자릿수 끝까지 채웠거든요. 천하람 후보가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윤핵관 퇴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간신배라고 나 규정을 윤핵관이야 했거든요. 나도. 네, 그래서 나도 대통령의 윤핵관이야.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들을 몰아내겠다 당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정당의 민주주의를 다 지금 거의 묵살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도려내겠다라고 지금 걸었기 때문에 전 이 메시지가 월화수 가고 나면요 국민들이 전 폭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변한다.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5%갈 텐데 그러고서 컷오프를 통과하잖아요. 방송 토론 붙고 이러면은 저는 뭐 불이 붙을 간다. 것이다, 바람이 붙을 것이다. 그게 내가- 윤핵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이제 윤핵관. 천하람이 이준석의 아바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준석과 천하람이 사진을 한번 찍고 이제 아직까지 두 그래서 사람이 낫다?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안 나왔기 서로 때문에 그 활동을 같이 네. 이렇게 한 건 없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천하람하고 이준석하고 사진 한번 찍고 이준석이 방송 한번 나와가지고 국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천하람 같은 그 젊고 유능한 친구가 나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기사가 되면서 사실상 천하람이 안철수를 위협하면서 그 김기현 표와 안철수 표의 상당 부분들을 흡수하고 3강에 이제 굳힐 거라고 말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이 살아나는 나는 예상을 못했던 게 이준석은 끝났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준석의 정치적 재기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바타질을 할 줄 몰랐죠. 아니 근데 반대편이에요. 천하람을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선관위에서 이준석을 죽인 세력을 정리하면서 이준석의 선거운동 권리를 다 인정해줬어요. 맞아. 후원회장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그거 정준석이가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뺏으면 되거든. 당원거 정지니까. 양심이 있어. 네, 양심이 아니라 저는 이게 뭔가 안철수 죽이는 데서의 계산법을 이준석 애들을 좀 끌어들여서 좀 안철수 견제해야 되겠구나. 근데 잘못하면 이거 호랑이 끌어들이는 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늑대 물려다가 어쨌든 그런 오판을 내렸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로 가는데 최종적으로 버틴 거는요. 그 맹목적으로 버텨줬던 이른바 여기서 얘기하는 극우 유튜버들부터 이 극우 단체들이
막 갖다 맞춰줬거든. 그냥 막 갖다. 근데 그분들이 마음 돌렸어요? 이번 건 아니 이거는 너무 큰 충격이죠. 아, 그래요? 그거 완전히 그냥 인간 이하의 짓들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런 보도도 나와요. 날린 이유가 네. 강신업이가 뭐 이태원 희생자들을 모욕했다 그러는데 아니 지들이 모욕 안 했나? 그러니까 지들이 시켜서 개짓을 했는데 이제 개짓하고 그냥 버린 거. 완전 토사구팽의 그냥 전형이어서 아니 이 그러면은 분노가 지금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하고 어. 신혜식 대표랑 저 강신업 씨한테 천하람 밀어주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아 근데 이게 천하람하고는 안 돼요? 안 맞을 안 거야. 맞아요? 그냥 이준석 여기랑은 안 맞을 결이 거고. 여기는 어쨌든 뭐 강신업은 탈당한다 그러고 정강훈 목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이 100%고 아마 옥중 투쟁할 것 같은데. 옥중에서 상당히 아마 복잡한 이제 그냥 상황이네.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진짜? 내가 그렇게 당기고 있고. 예. 아니 근데 요거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지금 지지자들 마음이 상당히 당에 대해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데 TV 토론을 하잖아요. 4번 정도 4번 5번 하고 합동 연설에도 하거든요. 전 그렇다면은 천하람이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정신과 비전이나 가치는 계승하지만 또 지금 당원들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여러 가지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천하람이 극복을 한다면 만약에 그걸 보완을 해서 나간다면 전 당원들께서도 막판에는 그래 또 젊은 사람이 차라리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할 수 아니 난 저 가능성이 일반 당원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광훈이 밀어놓은 당원이에요. 예. 네. 예. 그쪽에선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강신업 변호사가 어쨌든 건의사랑 대표였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 그게 컷오프돼서 괜찮을까요? 나는 그게 심기가 그 불편하잖아. 나경원을 날릴 때 이건 뭐 이제 일반 제도권 언론도 뒤에 김건희가 있다고 막 쓰잖아요. 이제는 그게 사실은 이 사태를 초래한 원흉이 돼서 당에서 엄청 특히 수도권에서 또 김건희 남진과 김연경 한꺼번에 건드리면서 그냥 청장 노는 척을 다 끝장을 내버렸잖아요. 야 이래가지고 선거 되겠냐 총선 이게 당의 분노가 극대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에 이제 대통령실에다가 굉장히 컴플레인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죽이라 그러지, 막 오더 들어오지. 그래서 이번 이 숙청은 당에서 당의 이익을 따라서 그냥 자기들이 해치워봤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쫓겨난 애들이 다 김건희 쪽 그 치마 잡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다 날렸어. 신 변호사님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실이 이걸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안철수 위원장 이거 말이 되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안철수, 윤석열 그때 대선 때 단일화할 때 그 선언문 다시 읽어봤거든? 이거 공동 정권이야 이거는. 그런데 지금 어디 건방지게 우리한테 연대 얘기를 해 이래잖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단일화라는 것도 처음에는 네. 그렇게 안철수 노래를 네. 불렀고 이준석은 공 하나도 없다. 네. 안철수 공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안철수 넌 좌파고 우리와는 손잡지 말았어야 되는 세력이야.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안철수 너 때문에 우리가 간신히 이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유력관들이. 이게 이재명 결집의 효과가 있어서 네. 오히려 그 안철수하고 단일화 그 안 하느니 못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안철수가 계속 그 손잡아서 얘기했잖아요. 덜 이겼고 따라 붙었다라는 네. 건데 이제 와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룹들이 저희 주장을 받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린치를 가하는데 전 이건 참 사람이 할 도리가 있고 안 할 도리가 있는데 나 뭐가 뭔지 그 모르겠어. 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심평 교수 떠들고 있죠. 대통령실 떠들고 있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막 왈가왈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더 이상은 브레이크가 없는 엑셀만 밟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반윤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윤 쪽에서 전 될 거라고 거의 보는데 되는 순간에는 저는 대통령실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봐요. 이제는 고집을 꺾어야 되고 안 꺾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꺾으면 저는 이제 그건 답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민주당에서 그 이런 거 좀 고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이거 너무 대놓고 일단은 불법적인 행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부터 좀 빨리 어떻게 해결하시고 하셔서. 그렇죠. 네? 맨 대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아까 뭐 신 변호사는 그 새로운 학설이라고 그랬는데 네. 3월까지 네.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당인데. 너무 그, 변희재 아니, 잠깐, 대표한테 아니, 동화된 거 아니에요? 아니, 가스라이팅 나온 잠깐만요. 가스라이팅 아니, 나온 것 같아. 나는 세 분이 생각이 비슷해. 나도 이야기 좀 하자. 맞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 선관위 뭐가 있을까요? 룰에 있어서 또 이미 네. 그 윤석열로 그 총선을 치르겠다 하면서 윤석열의 핵심 측근의 그 당 대표를 통해서 공천권을 잡겠다 하면서 룰을 3대 7에서 그 100.
백대 빵. 백대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욕 들을 거 다 들었어. 또 고친다고 해서 욕 더 듣고 덜 듣고는 별 의미가 없어. 아니, 경선 후보 등록을 과정에서 변하는데 어떻게 바꿔요? 바꿔요? 그러면 투표를 전자투표 없애버리고 현장투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정도로 무도한 정권이야. 그리고 무도한 그 집권 여당이야. 두 번째, 김기현이 만약에 떨어지면 분당해. 그 심평에서 얘기한 심평 거예요. 얘기한 그리고 것처럼? 심평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미 그 6월달에 이야기했잖아. 얘기했어요? 그 전당대회를 전후해가지고 4분 5일 될 거라고. 전 대표님도 근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그 분당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분당 가능성이 전후에 해서 분당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제 분당되는 순간에 윤석열의 병풍들이 없어지고 홍위병이 없어지고 호위무사가 아무런 힘을 못 써. 자, 윤석열이 없는 장제원이 전국적인 그 정치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바로 아니잖아. 1, 2위 해보지. 건성동이 그렇냐? 김기현 덮보잡이지.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고 그다음에 이철규 다 윤한홍도 덮보잡이지. 있습니다. 네, 잘 몰라요. 윤한홍 그 잘 몰라요. 경남 그 국회의원인데 나도 몰라. 잘 얼굴이 몰라요, 어떻게 사람. 생긴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러한 사람들 즉 경쟁력 없는 DJ 가신들이 줄줄이 DJ 이후에 그 정계에서 사라지듯이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오롯이 윤석열 혼자서 그 이 여의도 정치를 막아내야 되는데 윤석열 기본적인 탈당 요구에 바로 그 탄핵 밀면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전술인데 이 그렇죠. 닭대가리들이 머리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시 보는 게 김한길의 영향력이 있어요? 끊겼다라고 봐. 끊겼다? 김한길이 중대 선거구대 던질 때만 해도 와 우리는 대부분 이 정도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김한길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한길의 그 이 라인이 끊겼다. 최명길과 김건희의 관계가 계속해서 언론에 이야기되면서 그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김한길이 김건희를 통한 그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이 정치 지형을 새롭게 짜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지금 국힘당 사태를 보면서 아까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그 두 분이 이야기했는데 김건희의 영향력이 끊어진 거야. 네. 이번 이 사태에서 그러면서 김건희의 영향력이 끊어졌다는 거는 김한길의 이빨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거든. 네. 그러면서 권력 그청 심청에서 격렬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하고 김건희 라인이 그 격렬하게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라인들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닭대가리 짓을 하는 거야. 사회자님 저 요 말씀 꼭 한 번 하고 싶어요. 하세요. 이게 진짜 제가 오늘 이 말 하려고 사실 왔는데 네. 저는 저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윤핵관 말 쓰면 이거는 뭐 지금 뭐 당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무슨 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단어 규제까지 들어왔거든요. 전 이거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국무회에서 본인의 입으로 배신의 정치 심판해달라 그랬거든요. 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입을 빌려서 이 배신의 정치 한번 심판하자 이걸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심평 변호사가 후원회장 하고 있잖아요. 김기현 후보에. 그러면서 뭐 만약에 안철수 되면 우린 나간다. 당 쪽에 대통령 나갈 거야. 이거는 마치 그 이인재 대표가 불복해가지고 당 깨고 나간 거랑 저는 똑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보수 정당이 그 아팠던 과거에 잘못된 이런 장면들이 지금은 한 세트로 다 몰려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정말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구나 이 시대에.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거 지금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요, 이거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어떻게 바로 잡을 건데? 천하람이 되면은 좀 바로잡힐 거는 같은데. 쟤들 다 나갈 건데? 잠깐만, 변 대표님 실질적으로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안 되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 아니 저는 안 되는 상황까지 가면 경선을 중단할 거라니까요. 그 상황까지 가면 우리 중단, 야만 나왔다. 네. 경선 중단. 네. 그냥 어떤 경우든 천하람이 대표로서 꽃다발 받는 일은 없을 거다. 중단시켜버릴 겁니다 분명히 저거. 무슨 써서. 공당인데 네. 그게 가능한가요? 공당. 아, 지금 지금 하는 짓은 공당이야. 공당이 하는 짓인 공당인 건 맞죠? 세금으로. 아니 지금 하는 이 짓은 극우라고 해서 막 쳐냈지만 이것도 막 정말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어쨌든 돈 4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내고 온 후보를 서울만 보고 나가 이거 자체도 없던 일이거든요. 돈은 이런 적이 돌려주니까. 없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없어. 한 번도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거 말 아 제가 그래도 저도 선대위 대변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지도가 없고 정말 그
완전 뜬금없이 접수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서류로 정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사실 선택을 받게 하는 게 사회적 낫죠. 인지도를 갖고 있고 어쨌든 자기 활동이 있는데 지금 그 날렸다고 네. 이제 한 줄의 이 평가가 네. 대국민 이미지가 안 좋고 국민의 신뢰성이 없고 이거 한 사람 죽여놨거든 완전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 살인인 거는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전 다 들어갈 거고 음. 이 팩트이긴 자체도 한데. 만만치 않을 거야 해결하는 거. 근데 어쨌든 다 한 손가락 하는 사람들이거든 잘린 사람들이. 아 그게 맞죠. 안 손가락 맞죠. 안 손가락. 연 대표 그게 인격 살인은 아니고 팩트잖아. 또 국민적 신뢰가 아니 신혜식은 안 그렇단다. 신혜식은 아, 그런 적이 그거는 좀 없어.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신혜식은. 아, 변 대표님이 그 신혜식 친하시다고. 그분은 좀 내가 빼고 보시니까 김세희는 인정하는데 네. 그 신혜식이 없다니까. 강신업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강신업. 강신업도 없었어 별로. 아 그래요? 강신업도 없었어요. 어제 강신업 마주치셨잖아요, 아, 이것도 대구에서. 골 때리도 만나. 아니, 저희 어제 대구 아니, 내가 있거든요. 박근혜 사저 가서 이제 태블릿 책 주려고 사저 기자회견 2시 잡았는데 갑자기 전날에 강신업 12시 잡아놓는 거야. 박근혜 사저 방문한다고. 그럼 간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계속 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질러서 내가 제 신업 좀 데리고 오라고 사람 했더니 자기는 이 윤석열을 까는 그런 소인배들하고 안 만나겠대. 어제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제 그러면서 제가 좀 오라 그랬더니 이사라고 강신업이 그러면서 변희재하고 지금 사진 찍으면은 내 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겠다 하더니 오늘은 이제 기득권과 싸우는 모든 사람과 다 만나겠습니다. 따로 연락해봤어요? 제가 전화 받으시겠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섭외를 좀 하라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럼 우리 왁자지거리 다음 주에 한번 그러면. 뭐 저기 뭐 매불쇼 다 섭외해라고 강신업이. 아 예.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왁자지거리 한번. 아무데나 나가겠다 그랬어요. 아무데나 불러주면 돼. 내가 변희재 저는 그 주에 하루 쉬겠습니다. 내가 변희재하고 지나갔다 보니까 이제 강신업 띄워준 사람이 다 있네, 근데. 최대집 이는 친구들하고도 호감도가 같이 내가 그래서 나 그 희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최대업까지는 아니다. 최대집. 나. 아, 최대집. 최대집까지는. 최대집, 네. 근데 최대집보다 더 심한 강신업. 강신호하고도 같이 근데 한다. 강신업 이러다 그분은- 정광훈을 만나겠어. 아니 근데 제가 정확하게 강신업 그분은 문제 의식 같은 거는 또 잘 집어는 내는데 좀 대안이 잘못됐죠. 대안이 자기라는 거고 문제 의식 같은 근데 거는 또 어쨌든 들을만해요. 그 여당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박영수 건수를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떠든 해요. 유일한 후보예요. 그런 얘기도 해.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이 아니 판정 나는 잡아야 된다. 하여튼 어제 강신업의 컷오프 이후에 강신업도 만날 수 있겠구나 나도. 아이고. 나는 그런 이 생각이 들었어. 아니, 그래서 강신업에 대한 마음이 좀 열렸어. 아니 나는 두 분이 이제 집회할 때 거기 최대집 이름이 올라가 있길래 이거 뭐지라고 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네, 모이는 네. 거군요. 네. 아, 근데 그냥 최대집보다 더한 놈이 아니 강신업인데. 최대집 회장님 실제로 사적으로 만나면 되게 젠틀하고 점잖으시죠?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집회 이제 전광훈이 묵직하세요. 옥중 편지 보내고 이럴 겁니다. 이제. 대신 싸워달라고 이제. 저는 공문 정도까지는 제가 집회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신구속 위험도가 높아지면 저도 같이 가서 집회 껴주세요. 야 보수 참칭한다고? 그 인신구속을 시키냐?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전망하죠. 전망. 우리 자 1차 경선을 했어. 1, 2, 3등, 4등. 아 맞춰보는 거죠. 맞춰보자. 아. 네? 우리 그럼 신 저부터 변호사님. 말씀드리면 일단 1등은 어. 전 김기현 후보가 할 것 같아요. 1차 한 경선에서 40% 언저리. 40% 언저리로 해서 김기현이 하는데 1차 과반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2등은 이제 안철수. 살아남는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뭐 30% 후반대. 그래서 별 차이 안 날 것 별 차이 안 같고. 난다. 3등은 저는 천하람 후보가 좀 유의미한 한 20% 가까이 해서 좀 그 성적을 낼 것 같고 황교안. 저는 황교안 후보가 그 아까 말씀하신 강신업 그 변호사의 자리를 저는 꿰찰 것이다. 그럼 황교안 그 후보도 한 자릿수 나옵니다. 한 6, 7% 정도 나올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아까랑 얘기 다르잖아. 아까는 왜요? 천하람이 이제 결선 가가지고 이긴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1차 컷오프 그렇게 4명이 가는 거고 4명이 이제 경쟁해서 결선을 그러니까 1차 경선 내 말은 1차 경선 그 4명이 아, 4명 중에 누가 올라갈 거냐고? 그거는 저는 천하람? 김기현하고 야 저는 1차 천하람이- 경선도 안 했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저는 1차 경선을 경선에는 해. 4명이 그렇게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황교안 후보가 막차를 타서 올라갈 것이다. 막차를 타고 올라가고. 네. 지금 6명이니까 지금 6명이거든요. 아니 나는 컷오프는 뭐 이미 결정됐다고 보고 아. 그 4명 가지고 1차 경선을 했을 때 과연 누가 1, 2, 3등 저 김기현하고 저는 김기현, 김기현은 천하람? 손남이죠. 나는 이제 형님. 이제 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정치 평론을 하면서 네. 항상 역사적인 사건과 기준에 따라서 현재를 그 분석하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이게 다 틀렸단 말이야. 윤석열 되고 나서 맞아. 완전 비정상적이고 그 아사리판에서 그건 맞아요. 그 찍기를 하는 거지. 평론의 예측이 다 이제 그 이 찍기 수준인데 잘 안 맞아.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
김기현으로 죽어도 안 되겠다. 윤상현으로 바꾸자라고 윤심의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 이전설 이건 처음 그래서 중단설 이전. 이 김기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윤상현이 그러면 컷오프로 올라가야 너무 낮지 되잖아요. 않아요? 아니 잠깐. 김기현 처음 하고 비슷하지. 지금 4% 나오는데 김기현 처음 시작했을 때 4%인데 윤심이 때려 박으면 또 바뀌는데 김기현의 그릇과 김기현의 인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수 교체해서 윤상현을 끌어올리면서 수도권을 자극하는 그 형태로 영남권을 기분으로 해서 수도권을 자극하는 이런 전술적 변경도 있을 수 있다. 저거가 닭대가리. 근데 쟤들이 워낙 닭대가리라서 그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 변경의 가능성과 변수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아직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한교는 아니다. 앞에 그 이 세 사람하고 네. 윤상현이나 조경태의 그 이 사위권이 한교안 윤상현 이 조경태가 아주 치열하게 붙을 텐데 윤상현을 의식적으로 올려놔야 새로운 그 학생인데? 네 명이서 싸울 때 김기현을 드롭시키고 윤상현으로 단일화시키면서 4강 갔을 때. 단일화시키면서 이 결선 투표에서의 성산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김한길 정도는 이 대가리를 쓸 수 있어. 난장판인데. 좋아요, 임세윤 대변인. 저도 이제 좀 막 던져보겠습니다. 하나 더. 네, 저는 이제 아니 세현 씨 내가 뭐 막 던지는 아니 제가 막 던지세요. 여기 설이 다 갈려. 우리 신 변호사는 좀 막 던지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아니야. 상당히 설득력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좀 막 던져보면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늘 MBC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니까 윤핵관이 불편하면 안 쓰겠다고 바로 납작 엎드렸더라고요. 좀 모양이 빠졌어. 네, 그래서 아마 하루 숙고한 다음에 나는 이제 김기현 후보에게 내 이제 지지 선언으로 단일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 그다음 천하람과 이제 김기현의 싸움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천하람이 무섭게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당규를 바꿉니다. 갑자기. 당 대표 후보가 되려면 만 40살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 그럼 여러 가지로 나이 거기서 공격이에요? 나이 공격? 당원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김기현으로 끌어다 놓는다. 너무 막 나간 것 같아. 이거 막 소설 같아 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상황 보면 너무 얘네들이 막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아니 막 가능한 나가는 거예요. 건 맞는데 그래도 네. 후보 등록도 다 했고 룰을 지금 바꾼다는 거는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까 불가능한 차라리 일 다 했잖아, 변 대표님 말씀대로 뭐 중단설은 차라리 맞을 것 같은데 룰을 어떻게 바꿔? 변 대변인. 전망. 전 이대로는 못 간다 뭐요. 3월 8일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너무 많이 남았어. 너무 많은 이미 피를 묻혀버렸어요.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도. 그리고 날아간 사람들도 지금 승부 안 하고 있고 칼을 다 갈고 있어. 또 만만한 놈들도 아니야 하나. 소송하겠죠 소송. 뭐 나경원부터 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조금만 흔들리면은 판이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하지 않나 이거 지금 이대로 가서. 전당대회 정상적으로 자체가 전당대회가 딱 돼서 어떤 당 대표가 나와서 꽃다발 받고 이게 될 수 있겠냐 이 상황만. 그리고 이제 가다가 또 이상한 짓 할 거거든. 분명히 3월 8일까지 이대로 안 간다니까요. 그래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리더십? 그 리더십 요 관리할 정도의 리더십이 리더십이 여기까지 있지 와가지고 않습니까? 지금 끝장을 내버렸는데. 그거야말로 정진석이. 신박한데요. 정진선 이거 리더십. 막 이거 막으려고 저거 끌어들고 저거 막으려고 이거 끌어들고 너무 많이 헝클어뜨려서 이거 지금 정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중요한 변수가 정광훈 목사와 신혜식 대표다. 거기는 어차피 변 선수가 아니라 이미 이제 적으로 돌아섰고요. 완전 돌아섰고 이제 저하고 점점 가까워질 거고 원래 사실 저하고 신혜식 정광훈이 이렇게 삼총사였어요 보수에서. 원래 그 같이 하셨잖아요. 원래 셋이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제가 또 뭐라고 쫓겨난다고 몇 번 얘기했거든. 안 된다고. 이번에 근데 그럼 깨달았겠네. 네, 깨달았지. 일로 올 거기 때문에. 그럼 변 대표님의 지금 생각은 누구예요? 저는 이제 누가 잠깐. 그러면 정강훈하고도 같이 아, 내가 그치. 뭐 그래, 자원도 또 거기서 또 해야 돼. 자원도. 마음이 좀 어려우시겠습니다. 마음이. 저와 뭐 근데 윤석열 깨는데 네. 같이 그래, 뭐 한다면 다 나는 하는 정강훈하고 근데 정강훈은 그 옥중 추정하니까 뭐 만날 일은 없을 천공이나 거예요. 건진화도 돼. 아, 거기까지도? 걔들도 윤석열 깨겠다면 굉장히 그릇이 천공하고도 커지셨어. 할 수 있어. 그거 알아요? 천공이 천하람 형이래. 천실하고? 소리예요. 너 그러니까 네가 욕을 듣는 거야.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아, 이거 봐봐. 같은 편이 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지.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 정광훈 목사나 신혜식 그리고 변희재 이 세 분의 삼총사가 이 전당대회 새로운 변수가 아니 우리 전당대가 신경 안 써요. 우리 안 써요? 거리로 나가 거리로. 예. 아니 거리로 나가는데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할 거냐 입장이. 전당대에서는요 그냥 투표는 해야 그냥 저 무조건 윤석열 찍은 사람 떨어뜨린다. 우성민 놈 떨어뜨린다. 그럼 결선 투표에서 영향을 발휘하겠네요. 그게 신혜식 대표 입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서 이게 바뀔 것 같다니까요. 야 그러면 진짜 이게 보수 강경 유튜버들의 이번 전당대회
어떤 영향력이 커질 수 그 있겠다. 보수를 너무 교대주 취급했어요. 그렇게 아니, 솔직히 이용해 먹고 요즘 이렇게 수청하냐고. 180명이 구독자잖아요. 그럼 거기에 상당 부분이 당원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당원을 막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데를 너무 무시했어요. 얘네들은 집 밟아도 되는 놈이 이렇게 누가 뭐 생각하는 토사구팽 하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근데 민영삼 원장 원장. 같은 경우도 배승희 변호사랑 따따붙단가? 아. 그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한 100만 돼요, 여기는 그것도. 살았잖아요. 네. 거긴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최고위원. 그 민영삼 왜 왜 여기 살려준 민영삼 씨는 탄핵 찬성파야. 지금 이 쫓겨난 4명은요 탄핵을 부요시키겠다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렇게 정체성이 윤석열이 탄핵 조작의 수사 주범이잖아요. 사탄파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태극기 들고 박근혜 사랑했다가 윤석열 만세 불러봐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얘들은 안 되는. 잘못하면 박근혜 쪽으로 가는 애들이거든. 쳐버린 거죠. 그냥. 그건 딱 차이가 나네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분당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분당이 가능성이 있을까? 그 유승민이나 나경원이나 이준석이나 이 그룹들이 분당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네. 윤석열 쪽에서 나간다니까. 그 옛날 열린우리당. 열린 그러니까 신평이 얘기한 게 그거죠. 신평이. 국민회의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갔던 것처럼 그래 그 지금 상황에서 김기현을 못 만들거나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쟤들이 분당한다니까. 그럼 그거 경선 불복 아닙니까? 이인재랑 뭐가 달라요? 아니 그런데 네, 경선 불복. 내가 그래서 계속 그 방송 평론을 정치 평론을 할 때 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이라는 기준 그리고 바른 그 기준 이런 것들 갖고 떼면서 윤석열을 평가하지 말라고. 걔들은 그냥 아무 그 이 기존의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권 세력인데? 좀 폄하를 왜 많이 그런 하신 것 세력에게 왜 정권을 뺏겼어요? 왜 대선에서 졌어요? 너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진 거 아니야. 그래서 너 것들이 계속 사기치면서 우리 그 국민들이 쏘아가지고 일을 찍은 거 아니야. 저는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정말이야. 아, 정말. 사회자한테 너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말이야. 이거는 술 마시면서 왁자지껄이잖아. 아니, 그 기분 기존의 나쁘다고. 방송 그 윤석열 정치를 평론하는 그 틀을 깨자고 이야기하는 거나 왁자지껄은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과 틀을 깨자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잖아. 그래도 예의를 갖춰 주십시오. 야, 술 마시면서 예의를 자유가 어디 있습니다, 갖춰. 자유가. 술 마시면 나이가 지금 깡패지. 독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어제 기분 나빠. 저녁에도 과게 하셔가지고 어디서 들깨 했어요? 저희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그거 오늘 올라왔어요? 어제? 네, 네. 오. 다. 아니 그럼 다 몰려가가지고 천하람 좀 응원 좀 해주고 그러지. 어제 한번 좀 대구에 대승적으로 한번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집회에서 그럼 천하람도 나오라고 그래 제일 집회에. 집회는 아니고 천하람 이제 새로운 팟빵 프로그램에 아마 섭외가 들어갔을 거예요. 1순위로. 맵을? 매물 말고 매물도 아마 들어갔을 거고 매물 말고 새로운 거 오픈하거든요. 워낙 그 방송을 많이 하니까. 네. 오. 하여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저는 이번에는 하여튼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해졌는데 이게 어쨌든 저는 잘 무사히 관리가 돼서 좀 장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뭐 후보 변경설, 뭐 중단설 또 무슨 소리였어 아까? 이제 와서? 당원당규 당원당규 변경설. 변경설. 아,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저 당원인데. 신 변호사, 난 후보 변경설이 아니고 윤심 변경설. 아, 윤심 변경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어쨌든 후보가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게 그 보수당들이 자꾸 가짜 뉴스를 이렇게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분명히 윤심의 변동설이라고 지 후보 변동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기현에서 윤상현으로 온다. 그 얘기였죠. 그럴 갈 수도 있다.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왁자지껄이긴 하지만 집권 여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 임세훈 부대변인 네, 네. 우리 집권 여당 전당대회 덕담 한 말씀 진짜 좀 한번 해주세요. 한 덕담 번만 한 해줘. 번만. 어렵겠지만 지금 한번 너무 해줘. 오늘은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했어. 진흙탕의 개싸움을 우리는 이전 투라고 그래. 이전 아니, 투의 지금 전당대회를 천하람이 보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진흙의 질이 좋네요. 진흙이 부드럽네요. 진흙이 약간은 덜 시커멓네요. 이렇게 그 덕담을 하는겨? 일단 한번 해줘요. 예, 뭐 그래도 저희도 집권 여당. 네, 집권 여당, 우리도 집권 여당을 했었고 그 집권 여당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네. 국격을 생각해서 제가 뭐 응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도부가 잘 꾸려지면 그때 좀 대통령 설득해서 야당이라도 좀 소통도 하고 만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마지막 변 대표님 말씀 듣고 우리 왁자지껄 이번 끝낼게요. 당에서 당권을 아 이제 잡겠다고 덕담 해주라니까. 제가 안 해요. 변 대표님, 아이 좀 힘들겠지만 덕담 한 번만 네, 해줘. 저는 뭐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고 윤석열 당선되면은 이꼴 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한치도 오차 없이 이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무너졌으면 좋겠다. 덕담해 빨리. 주라니까. 덕담이에요. 이거. 그래서 때문에 네, 국민을 빨리 위한 무너져야 돼. 덕담이지. 빨리 무너져야 돼. 윤석열이 빨리 윤석열이 무너져야.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네. 잘 되고 국민의힘이 무너지면서 국민의힘은 같이 해체하고. 무너져야 돼. 아유 그만 안돼 자 오늘 방송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왁자찍거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끝나? 그치?